안녕하세요. 유랑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백패킹 초보 혹은 백패킹 입문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백패킹에 관련된 팁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좋아서 이제 백패킹 한번 가볼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 부부가 취미로 백패킹을 하다 보니까 백패킹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거의 공통적인데 백패킹이 뭔지, 그리고 백패킹 하려면 어디로 가는지, 백패킹 하러 가서 화장실은 어떻게 하는지, 뭐 박지, 추천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팁들을 좀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서 영상을 이렇게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백패킹이 뭔지, 그리고 백패킹이랑 캠핑이 뭐가 다른지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백패킹에 대해서는 정의는 일단 짊어지고 나른다 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1박 이상의 야영 생활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떠나는 등짐 여행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저희가 1박을 할 수 있는 그런 텐트나 매트나 침낭, 필요한 이런 아주 필수적인 장비들을 하나의 백팩에다가 다 담아서 여행을 간다, 캠핑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캠핑은 캠핑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비나 이런 공간의 구애를 그래도 좀 덜 받고 캠핑 장비를 구비하셔가지고 캠핑장으로 캠핑을 떠나실 텐데, 백패킹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백팩 하나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고 정해지지 않은 장소로 가서 캠핑을 즐기는 거기 때문에 컨셉이 좀 다르고, 그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장비나 가야 되는 장소나 이런 것도 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패킹이나 캠핑 어떤 게 더 좋냐 이런 건 아니지만 매력은 조금씩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백패킹을 좀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백패킹은 정해지지 않은 장소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럼 백패킹을 어디로 가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백패킹은 그래서 자연 속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거고, 저희가 백패킹을 좋아하는 이유도 자연과 아주 가까이에서, 그리고 좀 조용한 환경에서 아주 자연 친화적인 그런 캠핑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백패킹을 저희가 더 선호를 하거든요. 그런데 백패킹이 그렇다고 해서 자연 어디에서나 다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지정한 국립공원 혹은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정한 공원들이나 이런 곳에서는 야영이나 취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백패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다른 국립공원이나 이런 지방단체에서 하는 곳 말고도 야영이나 취사가 금지되어 있다라고 현수막이 붙어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금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백패킹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산에서 백패킹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산은 기본적으로 모든 화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 화기 사용이 아예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기를 가지고 가고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산으로 백패킹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화기를 절대 가져가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런 국립공원이나 이런 정해진 장소, 금지되어 있는 장소에서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백패킹을 자주 하는 분들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백패킹 명소라든가 백패킹 3대 성지라든가 이런 곳들은 대다수의 분들이 백패킹을 가서 즐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들은 좀 위험 요소가 좀 적다, 여기서는 백패킹을 해도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여기가 백패킹이 정말 허용된 곳인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관련 기관이나 구청이나 이런 소속되어 있는 곳에다가 연락을 하시면은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백패킹을 만약에 처음 나가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어디에서 처음 시작을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도 아마 되실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일단 이동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는 곳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처음 하는 백패킹인데 처음부터 엄청 먼 거리로 가신다거나 아니면 등산이나 트레킹 코스가 굉장히 험난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곳으로 이 보찜을 메고 간다라고 했을 때 백패킹을 즐긴다기보다는 그 처음의 경험이 굉장히 안 좋고 힘들기만 한 것으로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기에는 이동 시간이 너무 길지 않고 등산이나 트레킹 같은 걸 하는데 너무 고생스럽지 않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잖아요. 저희가 화장실 이용이 웬만하면 사용이 가능한 곳으로 첫 백패킹을 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백패킹을 가는 거는 자연 가까이에서 그 백패킹만의 맛을 즐기기 위해 가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좀 자연 환경과 가까이 있어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4가지인데요. 이동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고
등산이나 트레킹 코스가 너무 힘들지 않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자연 가까이에서 백패킹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제가 추천드린다라고 기준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를 좀 추천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저희는 백패킹을 그래도 꽤 많이 다녔기 때문에 백패킹 성지라고 불리는 곳도 갔었고 제주도나 울릉도 같은 섬에서 오랜 기간 좀 머물면서 백패킹을 하기도 했고 산이나 섬이나 아니면 다른 노지나 요즘은 백패킹 전용 야영장 같은 곳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 하기도 했었는데 딱 지정해서 어느 곳을 좀 추천을 드리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서울 상암에 있는 노을 캠핑장도 굉장히 좋은 곳 같고요. 그리고 강화도에 있는 함어동천 캠핑장, 그리고 가평에 있는 호명산 잣나무 숲속 캠핑장, 이 정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통적인 거는 다 서울이나 수도권 근교에 있어서 가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고요. 그리고 화장실 이용도 굉장히 편리하고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쾌적하면서도 어느 정도 자연 가까이에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보시면은 백패킹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한번 이렇게 첫 발을 내딛기에는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추천 장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백패킹 하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화장실 문제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허들이 높아지는 게 이 화장실의 문턱을 넘지 못해가지고 이제 백패킹을 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에 대해선 자세히 포스팅을 남겨두기도 했었는데요. 몇 가지 팁을 좀 설명드리면 일단 최대한 백패킹을 갈 때는 상쾌하게 속을 비우고 출발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한 데서는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백패킹 가서 막 여러 음식을 막 해먹고 굉장히 헤비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가벼운 음식으로 먹는 게 좋고, 말씀드린 것처럼 화기 사용이 안 되는 곳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비화식으로 간단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백패킹을 가서 먹는 식사도 저녁이나 이른 아침 먹고 내려오기 때문에 식사가 한 2끼 정도? 2끼에서 3끼 정도 먹게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음식을 막 사러 가시는 것보다는 그냥 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은 사실 사용할 수 있는 도구나 제품화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래다가 자막이나 링크나 이런 것들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예 화장실이 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이용이 불가한 곳이다 라고 하면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휴대용 소변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엄청 큰 그런 소변기가 아니라 정말 그냥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변기고 이렇게 막 고체화되는 그런 소변기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휴대용 제품들도 있고요. 요즘에는 고체화시키는 여러 가지 다른 솔루션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마음의 부담을 좀 줄이면서 편하게 가실 수가 있겠고요. 백패킹용으로 나와 있는 아주 가볍고 핸디하게 나오는 그런 삽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챙겨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저희가 다들 즐기러 가는 거고 또 자연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마무리, 처리도 아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도구나 제품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비해서 가시면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절대 저희의 그것은 그런 사료라고 하나? 뭐라고? 저희의 그것은 비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이건 완전 깨끗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고, 다른 자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불쾌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가끔 백패킹 성지라고 해서 가봤는데 막 휴지나 물티슈나 막 이런 것들 아무데나 버리고 그런 걸 볼 때마다 되게 좀 불쾌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꼭 잘 지키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본격적인 백패킹을 하려면은 그럼 장비가 좀 필요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백팩 안에다가 필요한 모든 것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백패킹에서 도구를 구비를 하실 때는 무조건 가볍고 부피가 작고 핸디한 그런 것들로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백패킹을 시작했을 때는 이거를 좀 잘 못 세웠었어요. 백패킹을 할 건지 캠핑을 할 건지
이거를 살 때 백패킹용으로 사는 건지 캠핑용으로 사는 건지 이 컨셉을 명확하게 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애매하게 사서 이걸 캠핑에서 가져가기도 좀 그렇고 백패킹에 가져갈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중복 투자하는 것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구비를 하실 때부터 우리가 백패킹을 갈 건지 캠핑을 갈 건지 이 컨셉을 명확하게 잡고 그에 따른 장비를 구매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매하실 때는 부피나 무게가 덜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을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장비뿐만이 아니라 또 저희가 의류 같은 것도 좀 백패킹에 적합한 그런 기능성 옷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백패킹을 할 때는 장비는 어느 정도 신경을 써서 좀 구매를 했었는데 옷은 사실 그냥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해가지고 그냥 일상복을 입고 등산도 가고 트레킹도 하고 하면서 백패킹을 했었는데 확실히 그 백패킹의 질이 달라지더라고요. 기능성 옷을 입으면은 이렇게 땀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더운 계절이라거나 너무 추운 계절이라거나 이럴 때에도 충분히 몸을 보호하면서 또 즐겁고 쾌적하게 그 백패킹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상복이 아니라 백패킹에 적합한 그런 기능성 의류들도 구매를 하셔서 입고 가시면은 훨씬 더 즐겁게 백패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백패킹 이런 장비나 의류들을 좀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면은 뭐 토탈샵 같이 이렇게 다 취급하는데 가셔서 구매를 하셔도 되기는 하지만 좀 더 백패킹에 전문화되어 있는 샵을 가시면은 아무래도 선택의 그런 범위가 좀 줄어들고 백패킹에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적합한 것들을 찾기가 더 쉬워서 좀 이런 전문 샵들에서 한 번씩 쇼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가 추천하는 그런 샵들은 밑에 자막으로 달아드릴게요. 백패킹 전문 장비나 용품을 살 때 저희가 자주 갔던 곳은 종로에 있는 마이기어. 여기서 많이 갔었고 이 사장님도 백패킹을 굉장히 즐기시기 때문에 이런 장비나 용품을 구매하실 때 물어보시면 좀 조언도 얻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쪽으로 많이 구매를 하러 갔었고 의류나 자파 이런 것들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 케일에서 많이 구매를 했고 홀라인 혹은 시에라 아웃도어에 있는 랩 제품 이런 것들로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패킹이나 캠핑을 다 같이 취급하는 그런 토탈샵들도 있는데 여기에는 종류가 엄청 많기 때문에 가셔서 보는 재미 또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또 하나씩 소소하게 구매하는 그런 재미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곳들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많이 갔던 곳은 야호 캠핑이랑 그리고 가야미 여기서도 구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샵들을 이용을 하시면은 더 좋은 그런 장비들을 구매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샵 추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백패킹을 하시면서 즐겁게 내가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자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을 해치지 않는 방법을 잘 지키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 항상 실천하고자 하는 게 바로 L&T라고 하는 건데요. 온 그 흔적이 없이 남김없이 깨끗하게 떠난다 이런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는데 먼저 사전에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다음에 백패킹을 떠나는 거 그리고 지정된 구역, 그러니까 가능한 구역에서 산행이나 야영이나 취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연을 해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으로 자연을 즐겨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배설물이나 쓰레기 같은 것은 꼭 정해진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에서는 화기가 금지된다라는 걸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야생에 있는 이런 동식물들을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백패킹을 즐기는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패킹을 하시면서 또 즐겁게 생활하시고 또 이런 지침들도 잘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백패킹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팁들을 공유해 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그리고 꼭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